화재 경보기가 울려서요. 알루미늄 녹이는 불이 뭐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한밤중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공장 안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중년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섭씨 800도에 달하는 용광로 안이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주물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김포의 한 주물 공장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불이 발생한 곳은 알루미늄을 녹이는 용광로였는데요. 불이 펄펄 끓는 섭씨 600도 가까이 되는 용광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불은 빠르게 진화가 됐는데요. 불길이 잦아든 용광로 안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바로 성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어허. 공장 안에 있는 용광로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혹시 사고가 뭐 작업 중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한테 혹시 사고가 아닐까라는 걸 먼저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예. 당시의 문제는 공장의 직원들은 당시 숙소에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작업 중인 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용광로가 사실 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알루미늄 용광로는 전기로이거나 사실 좀 작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예. 실수로 빠지기는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사고가 아닌 사건일 가능성. 바로 CCTV에서 결정적 장면이 포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공장 주변 CCTV 수사를 곧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요. 화재 발생 30분 전쯤 공장 앞 골목길에 트럭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장 앞에 트럭이 지금 멈춰서죠. 남성 2명이 내립니다. 이후 남성들은 무언가를 찾는 듯이 저렇게 공장 주변을 서성거리는데 예. 그때 보면요. 갑자기 이 CCTV 카메라 방향이 휙 돌아갑니다. 어허. 이 카메라 렌즈가 아무도 없는 허공 쪽을 향하게 된 건데요. 지금 갑자기. 보셨죠? 네, 예. 저렇게. 이 긴 막대 보셨습니까? 아까 그 남성들이 긴 막대를 이용해 이 CCTV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나타나더니 CCTV 방향부터 돌렸다.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 같은데요? 그렇죠. 마치 자신들의 범행이 찍히지 않도록 CCTV 방향을 돌린 걸로 보였기 때문에 매우 수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공장 안에 또 다른 CCTV가 있었는데 그 CCTV에 이 남성들의 모습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남성들이 용광로 쪽으로 향하고 이제 안에 있던 용광로를 열더니 그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공장 내부 CCTV를 통해 확연히 찍힌 건데요. 결국 섭씨 600도에 달하는 그 용광로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기게 된 것입니다. 저 용광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습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체크부터 하고 CCTV 위치도 알고 있었잖아요. 방향을 돌려놓고. 물론 본인들이 포착되는 저 CCTV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저 CCTV 장면을 공장 주인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주인, 이 남성을 알아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식범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CCTV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장 주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알아봤습니다. 1년 전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3년 전에 그만둔 사람이었던 거죠. 아, 3년 전에 퇴사? 예, 그러니까 전 직원이었던 거죠. 그 지목한 사람은 바로 39살의 이집트인 남성이었고요. 바로 소재지 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트럭을 내는 사람이 2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동생인데 20대 동생도 함께 체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3년 전에 그만둔 이집트인 형제였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형제가 왜
저기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일단 제일 급한 거 피해자의 신원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붙잡힌 형제 중에 39살 남성, 말하자면 형제 중에 형. 이 형이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이 형의 아내가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아내는 한국 사람? 네, 한국인 아내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공장에서 만나서 교제했고 결혼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2년 된 부부였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이 시신이 나왔고 그 시신의 DNA와 그 한국인 아내의 DNA를 조사했더니 일치했습니다. 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그러나 이 남편은 나는 이 한국인 아내를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CCTV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CCTV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에는요. 공장을 방문했고 용광로를 열어서 온도를 확인했고 여기까지는 있는데 살인했다든가 시신을 유기했다든가 이런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당일 공장에 간 거는 맞지만 그건 인정을 했지만 내가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다. 증거 없지 않느냐.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CCTV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네, 바로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에 이집트인 형제가요,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발견이 된 건데 형제가 아주 힘겹게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트럭에 싣고 있는 그 모습이 찍히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트럭을 타고 용광로가 있던 공장으로 곧바로 향하게 된 겁니다. 경찰이 CCTV 자료를 추가로 증거로 제시를 하니까 남성은 결국 집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시인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 그러니까 거예요? 홀로 본인이 살해를 하고 친동생을 불러서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위해서 동생을 부른 겁니다. 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이집트인 남편. 범행 동기가 뭐였는지 경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이혼하자고 자주 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잦았고, 그 피해자의 자녀 얘기를 들어도 요즘 최근 들어서 싸움이 잦았다. 둘이 싸움이 잦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동안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과거 같은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했고 12년 차 된 부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년 전 이 두 사람은 함께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자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자주 싸운 이유는 바로 이 남편이자 이 아빠가 고향인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것 때문에 자주 싸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갔다는 게 이유가 돼요? 그런데 사실 갈 수 있죠. 고향에 방문할 수 있는데 문제는 1년에 한 번 가서는 3개월, 4개월씩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업체 차렸잖아요. 남편하고 함께 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이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키워야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돈 문제로 이제 부부가 자주 싸웠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별거를 하게 됐고 바로 사건 당일 이날은 아내가 이 이혼 서류를 들고 가서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여기 서류에 도장 찍어라. 이렇게 요구를 한 날이었는데 그 찾아갔던 이 남편의 집에서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물론 용광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아내를 살해합니까? 아니 이혼하면은 살해해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건가요? 일단 이집트인 남편이요, 결혼 이민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해 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아내 요구대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혼 이민 비자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해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집트인 남성은 아내의 시신 유기 장소로 용광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와이프 왜 죽이신 거예요? 예? 왜 죽인 거예요? 나 그냥 죽어 아니요. 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맨날 하고 욕하고 내려하고 얼굴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많이 살아내 진짜.
그 일했던 공장 거기는 왜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그냥 나 그냥 생각 안 했어. 그냥 나 원래 여기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생각 나왔어요. 공장에 그런 용광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글로 간 건가요? 여기 준비 안 해. 그냥 생각 나왔어요. 이렇게 그 열었을 때 안 뜨거웠나요? 뜨거워요. 자, 이러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사건 당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었죠. 근데 그 CCTV가 화재 발생 30분 전에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장의 주인이 CCTV를 보자마자 이 이집트인 남성을 바로 지목할 수 있었던,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데요? 그 화재가 발생한 30분 전이 아니라 사실은 또 며칠 전에 이 남성이 와서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살펴보고 갔다고 공장 주인이 진술을 한 겁니다. 사전에 왔었군요. 네, 경찰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시신을 유기한 장소였습니다. 용광로. 왜 하필 용광로였을까요? 아무래도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시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살인 자체가 실종 자체로 그렇죠. 끝나니까. 실종으로 끝나는 거고. 근데 범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700도 기준으로 예. 700도까지는 DNA가 살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용광로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아무래도 완전 훼손을 생각했고 아마 한번 답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걸 생각했지만은 그것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이미 일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친숙한 어떤 장소라는 개념 때문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 수정해야겠습니다. 전 용광로가 뭐 600도 아까 800도 그래서 뜨거우니까 800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00도 기준으로 예. 사람의 DNA가 700도 이하까지는 남아 있어요. 예. 그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화장터에서 예. 700도 기준으로 연구를 했더니 고기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이제 저온로죠. 저온은 저온로고 고온로는 따로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DNA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용광로를 선택한 배경에 어떤 심리적 이유, 그러니까 아내와의 부부싸움의 원인이었다면 그게 용광로와 연결되는 이유도 있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본인의 경험, 본인이 계속 자신을 이제 그 아내가 고통스럽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살해는 했고 그 다음에 되돌리고 싶었던 마음도 충분히 좀 투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사람은 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오랫동안 거기에 투영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예. 이 남성은 근데 본인의 범행 장소를 시신 유기 장소를 왜 전 직장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 직장이라고 하면은 그 CCTV 회피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흔적을 회피하기가 쉽겠죠. 공간적인 면식 측면도 붙는 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막대기로 CCTV를 치워갖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성은 이 범행에 자신의 친동생을 끌어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동생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린 동생을 이 어린 동생한테 형이 지시를 했고 동생은 말없이 따랐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 두려움, 아니요 그런 부분을 경감시키는, 이게 사실 공범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이 저런 좀 아주 극악한 짓을 저지를 때 저런 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근데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정도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형제 가치였을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제 한 명 정도는 이게 봐준다기보다는 한쪽의 자백과 그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형제를 같이 법정에서 구속시키거나 그러니까 뭐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 드문 경우도 처벌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범한테 이제 그 죄를 다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용광로 속에 넣는 게 사람 시신인 줄 몰랐다, 시신인 줄 알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장을 해서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해한 형은 징역 20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